네, 안녕하세요. KT 정윤조입니다. 오늘 주제가 빅데이터를 푼 AI인데 저는 AI와 빅데이터를 좀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KT도 그 AI를 통한 혁신과 성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작년부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AI 컴퍼니 선언을 하면서 B2C 서비스뿐만 아니라 B2B 영역에서도 혁신을 하는 활동들 소개를 많이 했었고요. 올해는 AI DX 데이를 통해서 그런 혁신의 성과들, 그리고 노력들 공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디지털 전환 컨퍼런스 개최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새롭게 이제 대표님이 선정돼서 그 이후에 AI 온 팀이라는 걸 만들어서 산학연 협력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AI 역량 키우는 쪽으로도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KT의 AI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 기가진이가 이제 시작입니다. 그 중심에 있고요. 이런 스피커죠. 이건 이제 2세대 기가진이 모델인데요. 2017년 1월에 출시를 했고 그 당시에 후발주자로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2016년에 SKT가 누구를 스마트 스피커로 출시를 하면서 시장에 먼저 등장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기가진이가 나온 다음에 카카오도 새롭게 스피커를 출시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스마트 스피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좀 다른 방식으로 시장을 접근을 했습니다. IPTV를 이제 저희 회사가 굉장히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발주자였지만 스마트 스피커가 아닌 인공지능 셋톱박스라는 이런 형태로 시장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IPTV가 갖고 있는 스크린과 인공지능 음성인식에 기반한 오디오를 합치게 됐고요. 그리고 스크린만 갖거나 그냥 대화형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IoT와 결합해서 백내의 IoT 허브 기능까지 추가해서 어떤 오디오 더하기 비디오, 라우터, 스크린의 결합 등의 형태로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장점을 많이 살려서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통신회사다 보니까 음성 처리 기술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그 성능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 많이 있겠지만 최초에 어떻게 음성을 인식하고 대화하게 할지에 대해서 그런 기초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이런 전략들이 합쳐져서 지금은 270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단말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셋탑과 스마트 스피커를 결합한 융합한 단말로 시작을 해서 이런 1세대에서 2세대로 진화를 했었고요. 또 이동이라는 점에서 고객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야외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기가진 AT 모델도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댁내에서 개인화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테이블 TV 형태의 스크린과 결합된 제품도 출시를 하고 또 댁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해서 쓸 수 있도록 버디라든지 미니 같은 제품 출시해서 사용성을 높이는, 그래서 융합이라는 키워드에서 시작해서 개인화에 초점을 맞춘 단말 진화 전략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출시하고 1년 만에 한 50만 가입자 확보를 했었고요. 여러 가지 단말들이 들어오면서 현재 270만까지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런 성장의 배경에는 단말만 있었던 것들은 아니고요. 다양한 서비스들도 열심히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생활정보 같은 것들도 있고요. 뉴스나 날씨를 알려주고 교통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알람을 해주거나 메모를 남기고 여러 가지 기능, 개인 비서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리 동화, 오디오북, 핑크퐁 같은 키즈 대상 콘텐츠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심할 때 혼자서 해볼 수 있는 끝말 읽기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준비해서 이런 가입자 확보에 기여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그 집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게 함으로 해서 기가진이에 대한 그 사용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올 2분기 기준으로 보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74%나 발화량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핑크퐁 칭찬하기, 구구단 연습 같은 콘텐츠들을 사용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키즈나 실버 세대를 위한 그 서비스들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고요. 또 집에서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집에 있어야 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홈 트레이닝 같은 콘텐츠는 매우 인기가 좋습니다. 계속 보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클라우드 형태로 5G와 연계해서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출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나 혼자 산다에 김모 배우가 나와서 기가진이를 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노는 모습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끝말 읽기도 하고 노래방도 하고 홈 트레이닝도 하고 그런 모습이 보여줬었는데요. 저희가 협찬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가입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방송에서 종종 나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집에서 심심할 때 그냥 기가진이랑 같이 많이 놉니다.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방송에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뭐 꽃말 읽기라든지 금융 노래방, 트레이닝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더불어 서비스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덕분에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많이 써주시고 좋든 나쁘든 간에 서비스가 실행이 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야 우리 그 인공지능 엔진도 계속 고도화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고객들이 사용해 주신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인터랙션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그 의사결정이라든지 예측에 기반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 엔진은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이나 서비스 측면에 대한 노력도 있지만 약간 브랜드 측면에서도 좀 젊고 힙한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콜라보가 대세인데 본표 밀가루도 옷도 만들고 맥주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요즘 주류업계에서 핫한 두꺼비를 잡아서 이렇게 좀 이벤트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두꺼가 너를 위해 준비했어. 이제 시작해. 이게 와디즈 펀딩을 통해서 여름 시즌을 맞춰서 이 상품을 준비를 했었고요. 이게 꽤 잘 팔렸습니다. 수분 내에 완판이 돼서 2차 이벤트까지 추석 시즌 대비해서 윷놀이 세트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해서 브랜딩 쪽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재밌는 영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앞에서 이경전 교수님과 이경희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좀 편하게 사용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썼지만 노는 인공지능, 편한 인공지능, 좀 쉬운 인공지능.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인공지능이 주는 서비스는 고객 입장에서는 좀 편하고 좋은 거, 재미있는 거 그렇게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또 이렇게 잘못된 대답이라도 좀 재미있게 인식해주는 그런 고객들의 반응도 저게 사실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제대로 된 발화가 안 됐지만 이런 상황을 재미있게 인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고객들 때문에 서비스가 더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B2C 서비스에서 시작했지만 그 영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아파트라든지 AI 호텔, 로봇과 결합된 AI 호텔 서비스 등으로 좀 발전을 해왔고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코딩팩이라든지 주차, 예지 보전 등등 여러 가지 형태의 제휴 기반의 파트너십 기반의 B2B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기가진이가 하고 있는 음성 엔진, 인식 엔진이 있겠고요. 그걸 도메인별로 여러 가지 형태로 분할을 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계속 진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가진이 사업이니까 좀 가볍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 빅데이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가 있을 때 회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데이터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 전에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KT의 빅데이터는 데이터를 가지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데이터를 쌓아서 자산화를 해야 되는 일부터 그걸 내부적으로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활용하는 쓰는 부분, 그리고
그것을 가공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만들어내는 영역, 그리고 그런 가치 있는 데이터 자산들을 활용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크게 4가지 분야에서 KT는 빅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과는 다르게 통신사도 데이터를 많이 다루긴 하지만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는 네이버나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회사에 비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가 필요했고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고 사내에 있는 중요한 데이터들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것들 잘 모아서 실제 우리 사업이나 내부 서비스나 사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해서 축적하는 일들이 매우 중요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잘 쌓이고 많이 쓰이고 또 사업도 해보면서 더 가치 있는 자산을 만들어서 계속 축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활용하는 일들은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서 오늘은 사회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 빅데이터가 처음에 좀 이름이 났던 게 2014년입니다.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 최적화 과제가 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올빼미 버스를 만들면서 심야 시간에 버스 노선들을 만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선을 그려야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좀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통신사는 그 콜 트래픽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많은 곳으로 다니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서울시와 같이 협업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노선을 그 근처에서 다른 노선으로 그리기도 하고 새롭게 제안을 해서 대통령상을 받았었습니다. 서울시가 수상을 했었고 저희도 같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일을 했습니다. 여기도 AI이긴 하지만 조류 독감입니다. 그래서 조류 독감이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독감으로 고생을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류 독감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이게 확산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거의 확산 경로와 그런 관련 차량들, 알을 운반한다든가 닭이나 오리를 또 도살하기 위해서 운반하는 그런 차량들의 이동 경로를 같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일치합니다. 조류독감이 확산하는 경로와 그런 차량들의 이동 경로. 그래서 그 경로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확산 예측 모델을 만들고 우리 국내에 이 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년에 또 정보시스템학회에서 빅데이터 대상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런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감염병이나 안전, 환경, 상생 이런 영역에서 계속적으로 사회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말씀드릴 텐데요. 감염병 분야는 GPP,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매우 좀 이슈가 된 부분이긴 하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 관련해서는 경찰청하고 같이 진행했던 디지털 성범죄 예방 서비스, 그리고 환경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상생 관련해서는 중소상공인 대상의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이제 K 방역이 유명해지고 정부에서 낸 정책 자료에 KT 사례도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와 같이 하는 일들이 전 세계에 좀 알려져 있고요. 이 중심에는 GPP라는 어떤 플랫폼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해외 여행자들이 각국을 방문하는 기록들을 로밍 데이터에 남게 되고요. 그 로밍 데이터를 이용해서 국내에 들어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나라를 거쳐서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국을 방문했을 때 그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가 정말 위험국에 갔던 사람들은 들어오는 순간에 그냥 공항에서 병원으로 바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검사하고 다른 사람 만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의 시작은 사실은 2015년에 메르스 사태 때 시작된 일입니다. 그때 확진자가 186명이었고요. 사망자가 38명이었습니다. 메르스는 매우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빨리 막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1호 환자가 나타났을 때부터 통신사들이 협력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실제로 저희 각 통신사마다 직원 한 명씩 한 달 동안 세종시 상황실에 24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접촉자들에 대한 데이터까지 같이 묶어서 제공하고 빨리빨리 방역할 수 있도록 협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마무리된 다음에 정부에서 다음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조금 더 빨리 정확하게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구축하게 된 것이 GPP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1차 메르스가 15년에 반발돼서 이렇게 186명의 확진자, 38명의 사망자를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16년에 런칭을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로밍 SNS 정보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해서 해외 감염국 방문 추적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7년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되긴 했지만 국내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구축을 했습니다.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2018년에 2차 메르스가 반발을 했었는데 그때 성과를 보시면 굉장히 놀랐습니다. 확진자가 한 명 있었고 국내에 전파자는 없었습니다. 그분을 바로 공항에서 병원으로 모시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잘 대처가 됐었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터진 상황에서 확산 감소에는 기여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메르스가 코로나하고 차이 좀 있거든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전염성이 매우 높고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감기와 되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메르스 같은 형태는 조금 더 효과가 크지만 코로나는 조금 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좀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빌 게이츠가 만든 게이츠 재단과 같이 협력해서 이런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할 건데요. 하나는 앱 기반으로 해서 개인들이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조기에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메르스와 달리 이렇게 전염성이 높은 독감 형태의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한 확산 예측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처음에 말씀드린 조류 독감 확산 예방하듯이 미리 막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큰 프로젝트고 이게 저희 혼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의 김우주 교수님 쪽 그리고 국내 유명한 여러 스타트업들과 같이 협업하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완성이 되고 나면 코로나가 다시 발병해도 많은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여러 가지 저희가 제안을 많이 했었습니다. UNGC라든지 월드 이코노미 포럼이라든지 월드뱅크라든지 여러 군데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요. 전 세계의 GDP가 다 확산이 되면 감염병 확산이 전세적으로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 같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가나, 라오스, 케냐에는 같은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협력 체계를 만들고 전 세계에 구축을 하면 감염병 예방 많이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전, 범죄 관련된 내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디지털 성범죄 보통 몰카라고 하죠. 몰카 비즈니스 그 범죄는 경찰이 사전에 막기가 매우 힘듭니다. 발생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단속이 어렵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2차 피해까지 발생되기 때문에 피해자 구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사전에 예측해서 출동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전에 사후 대응 쪽으로 많이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예측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경찰청하고 같이 풀었었는데요. 경찰청이 갖고 있는 범죄 기록 데이터와 통신사가 갖고 있는 유동인구 데이터, 그 외에 다른 데이터를 융합 분석해서 좀 범죄 발생 지수라는 것을 만들어서 같이 시스템에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죄 기록을 보고 그 다음에 그 프로파일러가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가수를 노출하고 데이터 검증 과정을 통해서 유동인구 측면에서 어떤 중요한 지표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혼잡도라든지 20대 연령의 어떤 비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범죄 발생에 대한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수를 만들어서 경찰 GIS 시스템에 지금 탑재를 했습니다. 지오 프로스라고 하는데요. 순찰 계획을 짤 때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생활안전지도라서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에도 이 정보는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면 뭐 시간대별, 지역별 위험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경찰서에서 쓰는 데이터보다 조금 이전 데이터만 제공이 됩니다. 그 점은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환경 문제도 저희 회사가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맥 코리아라고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촘촘하게 그 측정 센서를 달아서 동네 동별로 그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가 측정망보다 훨씬 촘촘하고요. 측정 단위도 분 단위로 측정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고 세밀한 정보를 우리 국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 지자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좀 세밀하고 촘촘한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또 유동인구 데이터가 붙여봤을 때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행 인구수의 감소 얼마나 줄어드는지, 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다음에 취약계층은 미세먼지가 심해졌을 때 활동을 더 많이 하는지 덜 하는지 예상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있을 때 등산을 많이 가시는데 산 정상에 올라가면 미세먼지가 농도가 더 높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공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계속 데이터를 인사이트를 뽑았었고요. 공기질의 기온과의 공기질의 관계, 어떤 도로의 형태에 따른 변화 등등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생활환경 개선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자체에 적용된 사례를 보시면 살수차나 직진 차량을 어떻게 이동시켜야 될까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할 수 없던 일이었고요. 그래서 미세먼지 수준이나 유동인구, 취약계층 수, 학교나 병원 등의 위치들을 같이 분석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동선을 짜주는 일들을 같이 했었습니다. 시행시에 적용을 했었고요. 실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생 쪽인데요. 이거는 약간 사업 관련된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보다는 통신사들이 다들 유동인구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광이나 상권이나 생활인구 같은 여러 가지 솔루션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온라인 마케팅 잘 모르고 지식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좀 힘든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AI 기반의 온라인 마케팅 솔루션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정말 그 소상공인이든 치킨집이든 분식집이든 어떤 지역에서 내가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되는지, 주변 상인들은 얼마나 버는지,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자주 오는지 이런 정보들을 거의 무료로 제공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곧 출시할 예정이고요. 이런 것들로 코로나19로 좀 고생하고 계시는 중소상공인들이 좀 활력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인데 마지막은 좀 저희도 이제 좀 어려운 면이 있죠. 일반적인 기업에서 빅데이터를 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AI까지 하려면 여러 가지 기술들 많이 만들어 주셔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자기 데이터가 없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 업무에 그 AI를 적용하는 게 좀 많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축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경험과 노력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사례들도 결과적으로 다 모델링을 하고 시스템화를 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실제 분석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가, 이런 분석 결과가 의미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했고, 그걸 모든 사람을 설득시켜야지 어떤 시스템으로 사회에, 기업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데이터를 잘 모아야겠고요.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하고, 수많은 시행착오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러닝 바이 두잉으로 실제 데이터 가치를 찾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실제 기업이나 사회에서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단순하게 분석 1차적인 일회성의 어떤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사업이 아니라 실제 그 시스템에 뭐가 들어가서 활용될 수 있도록 내재화 시켜주는 것까지 되어야 기업이 데이터를 가지고 가치를 만들고 또 AI를 적용해서 몸으로 보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